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립니다. 임을 해야 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안타까운 백성역 사고로 인해서 안전 전문 회사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대표해서 지키고 있는 우리 노동형들의 처우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파업을 진행하게 된 부분에서 아직도 사측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 투쟁을 통해서 꼭 승리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2020년 11월 10일 조정에 들어갔고 더 이상 사측과 교섭이 안 된다는 이유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아주 자그마한 안전, 처우, 조그마한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모회사 지역난방공사에서 책임이 있으니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설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저희가 많은 걸 요구했습니까? 맨홀 작업 중 몸이 더러워져서 씻지 못하고 퇴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지고 사람들은 피하는 그런 혐오 속에서 샤워장이라도 있는 그런 환경, 휴식 시간에 차에서 쭈그려서 잘 수밖에 없는, 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최저임금과 가까운 그런 환경, 제대로 급여에 기술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어디 일당 일을 나가도 기술인 임금은 다 줍니다. 그거 안 주면 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로계약서라는 그것 하나로 2018년 상반기 단가를 그대로 적용받고 2020년까지 지금까지 그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난방 자회사는 따박따박 인상된 임금을 받아가면서 노동자들에게는 그 임금을 적용해 주지 않고 임금 협상이 없어서 그렇다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멀쩡한 회사는 그냥 인상해 줍니다. 그 정도는 멀쩡한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또한 2인 1조 PC, 4인 1조 PC가 없어서 서류 작업을 할 수 없고 늦게 퇴근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어디서 버려진 PC를 주워다가 설치하고 누가 쓰다만 PC를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더 생각해 줄 줄 알았습니다. 저 지역난방공사 더 생각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더 희생만을 강요하고 더 참으라고 말하고, 도대체 우리가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파업에서 언론들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도대체 200명이서 200여 명 이 인원으로 어떻게 전국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안전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첫 질문이 그겁니다. 조합원이 몇 명이냐, 직원이 몇 명이냐, 200여 명이다. 그걸로 어떻게 전국에 우리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느냐.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시민의 안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슬로건 나있듯이 인원이 부족하면 꼼꼼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제대로 점검할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어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꼼꼼히 할 시간도 없으면 도대체 이 지역난방이 공급되는 아파트, 주택가, 그들의 안전은 누가 지킵니까? 우리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입니다. 적정 안전 인력을 충원해 주시고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우리는 거지도 산거지가 없습니다. 이런 지금 깔끔하게 입고 왔지만 작업을 하고 나면 온갖 어머니 묻고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 집에서는 다 소중한 가족이고 아빠고 자식이고, 이런 분들이 퇴근할 때까지만이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집에 가서는 깨끗한 모습으로 부모님 마음 안 아프게, 집사람 마음 안 아프게, 자식들 마음 안 아프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어떻게 일을 했던 간에 집에 갈 때는 좀 깨끗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쉬는 시간에 제대로 쉴 수 있어야 되고, 밥 먹는 시간에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투쟁을 이끈 것이 아니라 지역난방공사와 지역난방안전이 투쟁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 차가운 도로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것도 다 또 얘기하지만 지역난방 배관이 지나갑니다. 그거를 점검하는 우리 숙련된 이 고급 인력들이 여기서는 하차는 운전이나 하고 대충대충 점검이나 하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점검이 또 시간도 모자란데 타공사 입회를 하라 그러고 밸브 조작을 하라 그러고 제대로 가업 수행이 안 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야 정상인데 왜 충원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자회사는 더 웃깁니다. 마치 여름 하절기 때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지상정으로 휴가를 대체를 합니다. 그분들은 이틀도 일하고 3일도 일합니다. 그런 인력들한테 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 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뺏어 나왔으니 보상해달라고 하면, 아니 연장수당 더 주지 않냐,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보기엔 정상이 아닙니다. 또한 자회사 근무복, 저는 이 투쟁 들어가면서 알았습니다. 여름 하절기 우리 작업복이 동절기 때 지급이 되고, 그것도 제대로 지급됐는지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때서 지급이 되고, 신입사원들은 도대체 무슨 옷을 입고 일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고에, 작업 중 사고는 회사, 노조 불편해서 얘기를 못하고 개인들 돈을 썼다는 겁니다. 지역난방에 얘기하면 찍힐까봐 말도 못하고 개인 돈으로 다 지급해서 치료받고
아픈 것도 말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있었다는 것을 이번 실태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험이 들었으니 하지 말라고요?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죠. 또한 운전자, 우리 자회사는 50여 명 이상이 퇴사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왜 신입사원들이 퇴사를 했을까요? 와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러시아어 시간대 차량 사고가 빈번합니다. 차량 사고에 대해서 자차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본인이 월세를 내야 되고, 월급 210만 원 받은 감시 시스템은 그 중에 쓸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월세 50만 원 내고 자차 부담금 20만 원 내고 과태료 내고 도대체 남는 돈이 뭐가 있습니까? 채용이라도 해준 걸 감사하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일 겁니다, 저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 정규직, 정규과정 다 대학까지 마치고 라이센스 다 갖추고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홀대를 받고 있고, 역량 있는 직원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회사 발전에 저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고 자랑스러운 회사를 만들어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런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난방 공사와 지역난방 자회사 사장, 그리고 운영진, 팀장, 그들은 우리 위해서 또다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 안전 관리자들이 더 많은 갑질을 하고 더 괴롭히고, 이런 상황을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저는 우려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참여를 안 할까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회사도 안전이지만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대 단위들이 와주시고 저희는 정말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투쟁 끝까지 해서 승리하겠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신 많은 연대단위 동지들, 그리고 파업투쟁 힘있게 펼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안전지부 동지들 반갑습니다. 공공수노조위원장 최준식입니다. 투쟁!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일상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맡은 바 묵묵히 일하는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발이 되기도 하고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이 되기도 하는 우리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소중한 노동, 동지들의 노동은 추위를 녹이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온기가 되는 그런 노동입니다. 아주 소중한 노동이죠. 하지만 동지들의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파업투쟁에 나선 거 맞지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맨홀 속에서 어둡고 답답한 곳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맨홀에서 나오면 언제 돌진할지 모르는 자동차와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제 한 몸 제대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열배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동지들은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열배간의 안전은커녕 동지들의 안전마저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인력이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채용 개선이 없어서 퇴사가 있고 열악한 근무 조건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까지 그 누구도 책임지는 자는 없었습니다. 손발이 맞아야지요. 우리는 지금 집단 에너지 시설에 와 있습니다. 가스가 공급되면 발전회사는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는 지역난방공사에 의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작동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에너지가 공급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자회사도 아무런 책임지지 않고 모회사는 나 몰라라. 정부 또한 그렇습니다.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야기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지침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 문재인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지들? 그렇다고 이 모든 문제를 예산 편성 지침에만 돌릴 수는 없겠지요. 자회사 사장, 다른 건 몰라도 동지들의 노동으로 벌어지는 그 수익만큼은 동지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동지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동지들 말고도 철도 자회사 동지들 12호일에 파업투쟁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지들의 안전과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공운 수노조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면 좋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우리 동지들께 투쟁의 승리의 염원을 담아서 힘차게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조금 전 우리 지부장 동지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너무 열악하구나. 우리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의 조건이 아직도 이렇게 열악한 노동의 현장 속에서 묵묵히 주어진 노동을 하고 있구나.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근데 지부장 동지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정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요구가 소박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회사와 자회사는 우리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노동을 무한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을 하기 위한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안전을 우선하는 이런 사업 구조에 당연히 노동자의 안전도 최우선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내팽겨져 있습니다. 오로지 이윤만, 오로지 돈만 챙기려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촉구합니다. 사용자에게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요구하는 쾌적한 노동환경, 그에 따른 처우 개선, 우리 정당한 요구를 하루속히 수용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지부장 동지를 중심으로 우리 지부 동지들이 조직적 단결로서 힘차게 투쟁으로 함께 싸워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확보하고 근로에서 쟁취하자. 근로에서 쟁취하자. 투쟁. 구독? 구독, 예.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또 어떻게 해요? 뭐야, 그러니까. 뭐가 또 있어요? 그거 그 세 개인가? 구독, 좋아요, 댓글, 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공유해 주세요. 와.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